안녕하십니까. 가로사회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또 이렇게 가로사회방센터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서 교수님들과 또 여기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많이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가로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 본부과에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좀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최근 좀 이 비상시국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좀 가로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로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2월 27일 날 전주, 그다음에 3월 2일 날 성주군, 그다음에 3월 20일 날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서 파주시 공무원께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4월 18일은 합천군 공무원 노동자께서 또 사망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나이들을 보시면 43세, 47세, 52세, 56세,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키울 때 나이들이시더라고요. 이제 한 30대 넘어서 이제 40대, 50대 공무원들께서 이런 비상시국에 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로로 좀 많이 사망을 하시는 것 같고, 결국은 이런 가로 사망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게까지 큰 슬픔, 그 다음에 그 한 가족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한 가정이 사실 파괴되는 거라서 꽤 이 가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겁게 다뤄야 되고, 당연히 가로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스카상 수상했던 봉준호 감독도 꽤 유명했던 일화가, 영화 찍으면서 노동 시간을 다 지키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방송이나 영화 찍을 때는 노동 시간 잘 못 지키는데, 물론 우리나라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게 영화를 찍으면서도 노동 시간을 잘 지킨 것도 오스카 상을 타게 된 좀 또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가 OECD 국가 연평균 노동 시간 지금 2017년 기준인데요. KBS 뉴스에서 2019년 30일자로 보도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2017년 기준으로 봐도 지금 2위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아마 2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꽤 노동 시간이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일본이 한 미국보다 약간 낮고요. 보시면 한국은 엄청 높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공무원들은 이번에 이제 2018년 1월 16일 인사혁신처 본부과에서 또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이라 하셔가지고 2017년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조사하시고 하시는 거에 참 감격스럽긴 했는데, 그게 많이 이제 현실에서 많이 이제 이런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은 많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2018년에 초에 하셨는데, 지금 이제 비상시국이긴 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점은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업직, 경찰이나 세관, 산시근무체제나 토요일, 공휴일 정상근무가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무 시간이 2,738시간이에요. 보시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평균 노동 시간, 안 그래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되게 높은데 300시간 더 일하고 있는데, 약 한 35일 정도 더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 2,024시간보다도 2018년이니까 2017년 기준 맞겠죠? 700시간 더 일하고 계시고요. 비현업직 같은 경우도 2,271시간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평균 노동시간 2,024시간보다도 200시간을 더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1년으로 환산한 기간이긴 하지만 1년에 700시간 정도면 한 24로 나누면 그래도 한 60일, 70일 정도 더 일하시는 건가? 아무튼 꽤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이 공무원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께서는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 당연히
이런 신의 직장, 그리고 우리 이제 공무원들 요즘도 되게 공무원 시험 보면은 엄청 많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되게 꿈의 직장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부기관 금융혁신 종합대책의 실태 조사를 보면서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비현업직은 31.5시간, 현직은 70.4시간이고요. 이건 아마 그 복무 수당 규정에 있는 시간보다도 더 일하고 계실걸요, 아마? 네, 뭐 보니까 원래 1개월에 57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15조 사항에 보면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업직 보시면 70.4시간을 월 평균 초과를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되게 책임감 있고 되게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리스펙 하고요. 그 연평균 연가 사용일수를 이렇게 연가 부여일수도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까 60점 몇 프로로 2019년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2018년보다는 연가 부여일수가 20.4일이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 2018년도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가 사용도 한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그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는 결국 업무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저출산, 가로사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 현시점이 비상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미 공무원들의 노동 시간이 이미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사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공무원들은 이미 그 전부터 장시간 근로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이번 비상 사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그게 좀 더 악화되고 그 스트레스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좀 공무원들의 가로 사망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결국 우리의 지금 문제점은 좀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문제점이 뭘까, 그럼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공무원 복무 규정 자체에 시간의 근로, 초과 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나 비상근무에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근로기준법에는 주 52시간 상한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주 40시간 원칙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경우에 주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서 주 52시간을 더 일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딱 규정해 놓고 주 5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 규정은 처벌 규정도 없고, 아예 시간 자체를, 그러니까 주 52시간 규정 자체가 없는 거죠.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 자체도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장애 재량으로 너 당직, 오늘 당직이야 라고 하면은, 또는 내가 신청해서 당직 서야 되면 당직 서야 되고, 시간의 근로도 그냥 장애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수당 규정에서 수당의 기준 시간을 정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초과 근무와 관련해서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휴일 관련해서는 8시간, 이렇게 근무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던데, 그거는 근무수당을 주는 기준이지, 내가 몇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기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소방관님 한 분께서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셨더라고요. 내 못 받은 초과 근무 수당 돌려달라 라고 하셨는데, 서울행정법원이 돌려줘야지 당연히 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런 수당 규정에서 수당의 기준 시간만 정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주다 보니까 내가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도 못 받고, 장시간 근로는 장시간 노동대로 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못 받고, 결국은 또 스트레스도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공무원들의 가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초과 근무를 더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초과 근무를
하지는 않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게 맞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제한 시간을 명시해야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하고 안 지키면 처벌합니다. 근데 공무원 복무 규정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아예 시간 제한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처벌도 안 하겠죠.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일을 많이 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과 다르게, 이웃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과 다르게 일본 사람들은 그냥 딱 법에 정해지면은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고 지키지 않아요. 처벌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지킵니다. 그게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그런 처벌 규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복무 규정에 대한 어떤 징계 안 지켰을 경우에. 그다음에 물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근무 노동할 수 없는 시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후반 규제. 그러니까 시간이나 근로를 오래 했으면 그만큼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동할 수 없는 시간을, 근무에 노동할 수 없는 시간을 명시해서 후반 규제, 전반 규제, 후반 규제하고 휴식권 보장하고, 그다음에 비상근무 시에는, 비상근무 같은 경우도 시간 제한이 아예 없던데 당직이라든가 그 이후에 사실 당직 서고 나면은 그 이후에도 또 또 못 쉬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좀 적절한 휴식권을 좀 보장해줘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좀 건강권, 안전권, 좀 시간권들을 좀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노동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둬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업무를 많이 했구나 또는 적게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도 좀 가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좀 일이 몰리지 않게 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 노동자는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법의 규정만 적용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오로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봉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대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기준법을 공무원들도 당연히 적용받아야 되는 거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만약에 장시간 근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 외에도 만약에 더 일을 했거나 했다면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걸 더 시키거나 그랬다면 어쨌든 강력한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제재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자들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꼭 찾으시고 건강권 꼭 지키시고 가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